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인가요? 네. 내 거 눌러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모습도 네. 괜찮습니다. 네, 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게스트를 귀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바로 박우식 의원님이신데요. 현재 김포시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장이자 또 시의원으로 맹활약 중이십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 일단 예. 현재 예. 하고 계시는 일이랑 간단한 두TV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시의원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의원이 하는 역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은 이 집행부인 김포시가 하는 행정들을 감시 견제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지만 시에서는 이제 조례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시의 어떤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죠. 조례 제정이라든가 시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들 그 민원 관련해서 이제 해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대표님과 같은 이 커리어나 취업 관련한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하시는 활동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예. 또 그 박우식의 잡토크라는 예, 예.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을 크게 운영을 하고 크게는 계세요. 아니고 크게 운영하십니다. 예. 저 두TV는 예. 아직 수익 창출 안 됐습니다. 근데 예. 의원님께서는 예. 바로 수익 창출까지 해주시고 이 바쁜 예. 시의정 활동 중에서도 촬영이나 기획 같은 것들도 예. 섭외까지도 예.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진짜 열정 유튜버이십니다. 또 유튜버라는 또 직업도 있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박우식의 잡토크 예. 채널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자기소개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취업 커리어 관련 강의나 컨설팅 일자리 관련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의원이 되고서도 사실 시민분들의 어떤 일자리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고 SNS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현직자들의 어떤 직업 소개들을 해드리면 어떤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일자리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겪었었던 고민들이 뭐냐면 네. 이 구직자분들이 저 일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생한 현직자를 통해서 생생한 직업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일자리 어떤 이 미스매칭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박우식의 잡토크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식의 잡토크를 보니까 네. 참 다양한 또 네. 명사분들, 네. 또 직업에 종사한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시간대를 정말 활용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또 따로 노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뭐 우리 대표님 여쭤보셨는데 네. 그 사실 이 잡토크라는 걸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현직자분들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이 섭외를 하면서 그 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가급적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촬영이 어렵고 제가 뭐 네. 지금 거주하는 데가 김포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김포까지 오라고 하기에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그분이 근무하시는 장소를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김포에 제가 이제 거주하는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그 김포에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대여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주말을 하기도 하고 뭐 야간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계시군요. 예. 네. 의원님께서 원래 취업 컨설턴트이자 어떤 커리어 이런 쪽에 관련돼서 강의도 하시고 그쪽 관련돼서 사업도 하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전직을 하셨는 그렇죠. 건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으로 또 이렇게 발돋움 하시는 데 있어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정치 입문 예. 계기. 그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정치였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사실 지금은 이제 뭐 꿈을 이룬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좀 이제 뭐 이제 다른 친구들은 회사를 지원하고 뭐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에 이제 막 지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근데 뭐 저희 준비가 부족해서 이제 또 다 떨어졌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이제 사실 막연했어요. 어떻게 이제 정치를 내가 시작해야 될지도 막연했고. 근데 당장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제 뭐 계속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제 민간 기업에서 취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기업에서는 제가 인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쭉 하면서 내가 이제 인사 업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가지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쯤 그 시점부터 이 대학생들이 이 취업난이 조금씩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취업 강의에 대한 의뢰도 이제 좀 많이 있었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직접 이 창업을 해서 이런 취업 교육 관련한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번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활동을 또 한 7, 8년 했었습니다.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내가 취업 강의를 하고 취업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 문제인 어떤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그때 시점에 그 부천에 살다가 이제 김포 이 한강 신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이 한강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일자리의 어떤 전문성과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신도시로서 이제 자리 잡아 나가는데 이때 내가 한번 정말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더 이상 나이가 또 늦어지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고 시점이 이제 내한테 이제 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습니다만 더 늦어지면 사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41살에 결심을 하고 이제 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예. 40살에. 예. 저는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도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힘드셨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뭐 선거도 있으셨을 거고 뭐 결심은 어쨌든 하셨는데 이 여정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상대 후보도 해서 당선도 되셔야 되고 당선이 또 어떻게 됐을 때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냥 감히 좀 박 의원님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저것 그냥 제지 않으시고 도전하시고 그냥 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저도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고민, 그렇죠. 뭐 입시나 취업과 다 할 때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만에 좀 끌어내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뭔가? 굉장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원칙은 사실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더 이상 내가 정치를 이렇게 도전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제 어쨌든 제가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와이프를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와이프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당시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육아를 많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와이프가 박사학위 논문을 잘 마치도록 최대한 이제 내조를 한 거죠. 내조를 해서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와이프가 박사학위 논문을 무사히
끝내면서 네.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딜을 한 거죠. 내가 당신 이제 박사 논문 마무리하는 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도와줬으니 나도 내 꿈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렇게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이프도 그게 두렵죠, 사실. 음. 네, 이제 뭐 정치를 도전한다는 게 뭐 당장 이제 생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지만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목표를 또 와이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 마치는 데 있어서 내가 또 도와줬던 부분들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럼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봐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를 설득하고 가족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그 관문을 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는 사실 밀어붙였습니다. 뭐 안 된다는 얘기가 네. 뭐 사실 이제 김포는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 이제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요. 일단 저를 지역에서 알리기 위해서 뭐 지역 신문에 기고를 꾸준히 올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려고 노력했고 SNS를 통해서 저를 알리고 이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 자꾸 자기가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의원님하고 네. 페이스북으로 저는 딱 2018년도에도 제가 의원님께 먼저 신청은 했었지만 네. 의원님이 열심히 진짜 선거운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정말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도 지역구 당선인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발벗어서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의원님의 그런 어떤 열정 그게 이제 저는 또 잡토크로도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한테도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동기를 얻으셨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네, 의원님의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또 계획들도 있으시고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디투TV 구독자 층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시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서 이 정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고 싶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의원으로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이구나. 우리를 그냥 이게 그냥 뭐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의원은 아니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평을 받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저한테도 더 또 큰 일을 또 맡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하나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또 어느덧 이제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일이나 또 이렇게 지금 공약 같은 것들도 또 이행해 나가시는 그렇죠. 어떤 성과 같은 것들도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또 두TV 구독자분들께 뭐 제가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5분 발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에게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요. 제가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5분 발언을 사실 많이 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3번의 5분 발언을 했었고 다양한 김포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화가 된 것도 있지만 뭐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도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 한강 신도시인데 청년 지원센터를 신도시에 만든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저와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좀 보람 있게 좀 생각하는 기억이 남는 그런 이제 성과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신도시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가기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 과학 체험관을 또 김포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정책 토론회를 주관을 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했고 조례를 제정해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 김포시 어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이 조례를 통해서 좀 체계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김포시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크린넷 문제라든가 뭐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도시철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에는 남은 또 임기 동안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네. 제가 저는 김포 시민은 아니지만 예. 제가 의원님을 정말 열렬히 네. 성원하는 팬으로서 네. 저는 항상 이제 박우식 의원님을 검색을 하면요. 그 어떤 의정 활동 같은 것들이 항상 그게 노출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일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노력들을 일궈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 나름대로도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밑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인사이트가 돼서 한번 이거는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성과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앞으로 네. 좀 이렇게 또 그 청년들 또 아무래도 일자리 여러 가지 이제 취업난이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취업의 그 취업난 시즌이 시작될 때부터의 약간 1세대 컨설턴트로서 좀 활동하실까 그렇죠. 네 생각을 함으로써는 청년들한테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지 조언 같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좀 앞으로 그 꿈이라고 해야 될 거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제 이런 커리어 관련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커리어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 생애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어쨌든 저는 뭐 그것이 이제 지자체 단위이든 중앙 정부 단위이든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 4대 보험을 지원을 받지만 그것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뭐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뭐 그 성인기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이제 커리어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좀 맞춤형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나 상담들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목표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에 정말 깊게 이제 공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제 이 취업난이 어렵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고 저도 이제 취업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민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또 섣부른 그런 어떤 조언이 오히려 이제 꼰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 그래도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청년들은 어떤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런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자신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도 좀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본인의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많은 기업들은 그런 실패 경험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귀중하고 정말 저에게도 진짜 오늘 사람 책 한 권을 예.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 뵙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끝으로 저희 두TV 예. 구독자분들께 예. 한 말씀 예. 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 대표님 뵙고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역정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저 나이였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낀 얘기입니다. 우리 두TV 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두TV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바구식의 잡토크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서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의원님, 예. 제가 원래 두TV 채널 출연해주신 분들께 예. 제가 캘리그라피 너무 액자를 영광입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예. 어머니께서 또 캘리그라피 써주신 것들을 예. 나긴 해서 항상 언제나 예. 네, 시민이 의원님을 응원하고 저도 의원님을 응원하면서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뵙고 싶네요. 꼭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김포까지 오늘 의원님을 좀 직접 뵙고 싶어서 그 마음에 오늘 왔고요. 오늘 좋은 영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 채널과 또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두TV에 또 이렇게.